안녕하십니까. 박이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제가 네이버에서 반도체 산업이라는 이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고 이제 알게 된 사실에 좀 충격받은 내용이 있어서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미국 상무장관의 IRA 반도체법 보조금을 협조 요청한다. 산업장관이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정부가 뭐 노력한다 이것도 있는데 최근에 좀 우리나라 반도체가 좀 위기지 않느냐, 뭐 이런 거에 관한 지금 뉴스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위기들이 있는지, 제가 이제 검색한 뉴스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뉴시스에서 나온 뉴스를 보면, 홍익표 원내대표가 반도체 주도권 뒤처질 위기, 특단의 대책 촉구. 그래서 한 내용 중에 홍 원내대표는 반도체는 국가 명운이 걸린 사업이다. 반도체 특사 파견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반도체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재원 부족을 인정했다. 현재 미국 국제전력연구소 대담에서 기업 투자 의향서가 600건이 넘고 보조금 요구액이 700억 달러인데 예산은 280억 달러밖에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들 상당수가 보조금을 받지 못할 거고 절반만 받아도 운이 좋을 거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170억 달러를 들여 공장을 건설 중인 삼성전자, 150억 달러를 투자해서 반도체 패키지 공장과 R&D 센터 건립 계획 중인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에는 정말 어이없는 소식이라고 설명했다. 자, 이런 사태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약속을 안 지킬 것 같다는 이런 위기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게 있는데, 그 전에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보시면, 민간 반도체 원팀, 이 보조금 인력난 어떻게 넘나. 미국에서 보조금이 안 날 것 같으니까 정부도 지금 뭔가를 하긴 하는데요. 정부와 반도체 기업들이 원팀으로 차세대 반도체 패권 경쟁에 뛰어들기로 한 가운데 부족한 국내 지원 예산과 인력을 우선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래서 지금 전략 간담회를 만들었고요. 올해 정부의 반도체 예산은 1조 3천억에 불과하며 지난해 반도체 인프라 지원도 1천억 원에 그쳤다. 엄청 나라가 조금 지원하고 있다는 게 여기 나옵니다. 반면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 연구개발 132억 달러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 약 70조 원을 지원한다. 자, 미국은 70조 원 지원하고 우리나라는 1조 3천억 요거밖에 안 했네요.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당초 예상보다 많은 600건의 투자 영사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방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한 말, 여기 또 나오죠. 일본은 자국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의 홋카이도 공장에만 보조금 3,300억엔, 약 2조 9천억을 지급한다. 또 다른 자국 기업인 키옥시아와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이 지을 요카이치 공장에는 2,430억엔, 약 2조 1천억 원을 쏟아붓는다. 대만도 오는 2027년까지 1천억 대만 달러를 들여 1,605헥타르 부지의 대만판 실리콘밸리를 조성한다. 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패권을 위한 국가가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겨레 신문인데요. 아사히 신문에 이게 나왔답니다. 미일 반도체 회사 합병시키려 윤 정부가 SK 압박.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 합병 협상 전말. 합병 때 시장 점유율 1위 삼성 맘먹어. SK 우리 압력에 굴복하는 회사입니다. 자, 이 대표적인 키워드 보시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제 알아야 하는데 이게 좀 충격입니다. 요거를 이제 자세히 올려놓은 오마이뉴스에 있는 아주 자세히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본 언론의 충격적 보도. 윤 대통령님 설마 이거 사실입니까? 이게 바로 이제 한겨레 뉴스에 나온 내용이고요. 이 뉴스를 이제 요약하면 아사히 미일 반도체 회사 합병시키려 윤 정부가 SK 압박. 지난 주말 한겨레 인터넷판에 실린 황당한 기사 제목입니다.
한겨레가 일본 아사히 신문의 기사를 인용해서 보도한 건데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 시장 세계 3위인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과 4위인 일본의 키옥시아가 합병을 하려고 하는데 시장에서 존재감 저하를 우려한 SK 하이닉스의 반대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두 회사는 합병을 위한 협상을 오는 4월에 재개할 예정인데 합병을 위한 SK 하이닉스 설득에 윤석열 정부도 나선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는 게 기사의 핵심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허무맹랑한 기사 아닌가요? SK 하이닉스가 자사의 이익을 고려해서 지분을 투자한 회사의 합병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 정부가 나서서 합병 찬성 쪽으로 돌아서도록 설득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건지 조금 더 설명을 하죠. 자, 이러면서 이 기자가 올린 내용인데요. D램보다 더 경쟁이 치열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자, 이 표를 보시면 1970년대까지 42개 업체가 있다가 1980년대는 33개로 줄고 1990년대는 25개 업체로 줄고 현재까지는 딱 3개 업체만 남았다고 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메모리 반도체 회사의 재편. 자, 그래서 남아있는 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딱 3개 회사가 낸드 플래시 메모리 시장에서 살아남은 거죠. 메모리 반도체는 크게 D램과 낸드 플래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른 제품도 있지만 시장 규모로 봤을 땐 이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그중 낸드 플래시는 현재 D램과 비슷한 수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2025년 이후에는 D램 시장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제품입니다. 메모리 산업은 시스템 반도체와 비교해서 규모의 경제가 더욱 중요합니다. 메모리는 기성품에 가깝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을 누가 더 많이, 더 싸게 만드느냐가 사업의 핵심입니다. 회사 규모가 작고 대규모 투자가 어려우면 업체 간 치킨 게임에서 버틸 수가 없어 낙오하고 맙니다. 1970년대 40개가 넘던 D램 업체가 지금처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3개의 대형 업체만 남고 다 사라진 데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낸드 플래시는 이 세 회사에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아가 더해져서 5개 회사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점유율 1위로 제법 앞서가고 있지만 2위부터는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회사가 시장의 9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를 중국의 몇몇 회사들이 나눠 가진 상태에서 언제든 치고 올라올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중국에 있는 인텔 낸드 플래시 팹을 인수한 것도 덩치를 키워 웨스턴 디지털이나 키옥시아보다 앞서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맨 위 상단에 이제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에서 나온 표인데요. 삼성전자가 31.4%고요. SK 하이닉스가 20.2%, 그 다음에 웨스턴 디지털이 16.9%, 키옥시아가 14.5%, 마이크론이 12.5%, 그리고 나머지. 자, 여기가 아주 박빙이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과 일본의 키옥시아가 합병을 해서 덩치를 키우겠다고 나선 겁니다.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아가 합병을 하면 2위 업체인 SK 하이닉스를 가뿐히 넘기는 건 물론이고 1위인 삼성전자와 맞먹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낸드 플래시 업계 최강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낸드 플래시 업계의 불황이 계속된다면 상위 5개 기업 중 어떤 기업이 낙오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 기업은 아니어야 하지 않습니까? 두 회사의 합병이 성사되면 시장에서 3위로 밀려나게 될 처지의 SK 하이닉스는 다행히 이 두 기업의 합병을 막을 방법이 있습니다. 키옥시아에 약 4조 원을 간접 투자한 상태라서 합병을 위한 결정에 참여가 가능한 구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두 반도체 회사의 합병을 돕기 위해 우리 기업인 하이닉스를 압박한다니 도대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아사히 신문에 이렇게 딱 나왔다고 하면서 그 아사히 신문의 내용은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 통합 협상 결렬 뒤 SK 설득을 위해 한미일이 혈안이 되다. 이게 이제 요약이라고 합니다. 자, 제목에서부터 한미일이 함께 SK를 설득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며 세게 나갑니다. 그럼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의 합병이 한미일과 해당 기업이 어떤 의미이기에 이러는 걸까요? 기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키옥시아의 뿌리는 도시바입니다.
도시바는 2018년에 경영위기를 맞아 메모리 사업부를 2조엔에 받고 미국 투자펀드 베인 캐피탈이 주축이 된 한미일 연합 컨소시엄에 매각했는데, 이때 SK 하이닉스는 우리 돈 4조 원 정도를 투자해 컨소시엄 내에서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후 베인 캐피탈은 키옥시아의 상장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려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지자 업계 재편을 통해 기업 가치를 올린 후 매각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아의 합병에 베인 캐피탈이 적극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아의 합병은 경쟁선대의 체급을 올려주는 일이 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절대 찬성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합병을 하더라도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세 회사의 합병이 SK 하이닉스의 생각이었습니다. 베인 캐피탈은 그런 SK 하이닉스 반대를 너무 쉽게 봤나 봅니다. 베인 캐피탈은 SK 하이닉스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면 동의를 할 겁니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기사는 베인 캐피탈 간부의 말을 빌려 니시무라 야스토니 경제산업상,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한국 정부 등 관계자 일동에 혈안이 돼 설득했지만 SK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라고 적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아의 합병은 불안과 과당 경쟁으로 인한 누적된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 회사의 체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키옥시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미국계 투자회사 베인캐피탈 역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니 좋은 일입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두 회사의 합병에 혈안이 돼 설득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여기에 보조를 맞출 이유는 없습니다.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업계 이의자리를 내주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경쟁력을 잃고 시장에서 물려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자, 이제 이런 내용에서 우리 정부가 오히려 반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여기 이제 정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반도체 산업에 관해서 좀 심도 있게 칼럼으로 쓴 글이 있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의 조일훈 칼럼인데요. 반도체판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다. 지금 이제 24년 2월 28일자입니다. 얼마나 지금 중요한 시기인지를 말해주는 이제 칼럼인데요. 공급만 전쟁에 중국 주춤한 사이 미국판 반도체 굴기 본격화, AI 시대 기존 메모리 파워 약화, 사면 초과 삼성전자, HBM 고전에 일 대만의 파운드리 견제 봉착, 특유의 야성으로 위기 극복해야. 자, 이 짧은 카테고리만 보시면 대단합니다. 사면초가 삼성전자.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인텔의 파운드리 선전포고에 이어 일본 구마모토의 TSMC 신공장 착공에 이르기까지 숨가쁜 일주일이 지나갔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전통적 분업 질서에 조종이 울렸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국보급 달러박스 삼성전자도 거대한 경량에 휩싸였다. 첨단 기술이 세상을 얼마나 요란하게 바꾸든 모든 것은 컴퓨팅에서 시작한다. 노트북과 스마트폰, 대용량 서버의 기본적 작동 원리는 동일하다. 컴퓨터는 중앙 처리 장치로 불리는 CPU와 메모리 반도체로 작동한다. 우리 컴퓨터에 어떤 동작을 하라고 명령하면 CPU가 연산 방식, 메모리 접근, 입력과 출력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성된 정보와 데이터는 디램과 랜드 플래시로 넘어가 저장된다. 인공지능이 등장하기 전 CPU와 메모리 시장의 최강자 인텔과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양분한 배경이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위기는 기회로, 기회는 위기로 순식간에 바뀐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저지하기 위해 공급망 전쟁에 나설 때만 해도 삼성의 운이 따른다는 평가가 많았다. 중국의 추격 속도 둔화가 삼성의 반사이익을 안겨줄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하지만 서서히 드러나는 공급망 전쟁의 진실은 미국의 반도체 굴기다. 4년간 520억 달러의 보조금을 걸었더니 세계 600억의 기업이 미국 진출을 선언했다. 여기에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양대 축으로 한 AI 산업 발진이 기존 반도체 생태계를 급속도로 빨아들이고 있다. AI 산업 발전이겠죠? AI 시대의 컴퓨팅은 선수 교체를 요구한다. CPU 자리에 GPU, DRAM 자리에 HBM이 투입된다. 삼성전자는 CPU도 GPU도 없다. 칩 설계도 제자리 걸음이다. HBM은 SK 하이닉스의 선수를 빼앗겼다.
엔비디아를 놓친 뒤 AMD를 겨우 끌어들였지만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등 뒤에 바짝 붙었다. HBM이 AI 반도체의 핵심으로 떠오르자 삼성의 오랜 고객인 애플, 구글, 테슬라, 퀄컴, 넷플릭스, 아마존 등은 기존 메모리 주문을 줄이기 시작했다. AI 시대 개막에 들뜬 반도체 특수 기대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다. 시스템 반도체 사업 환경은 더 나빠지고 있다. 미국이 공급망 파트너로 끌어들인 일본과 대만이 삼성 파운드리 확장을 강력 저지하면서다. 인텔이 MS와 손잡고 올해 말까지 1.8나노 칩 양산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것은 GPU에 내준 CPU 실지를 파운드리로 만회하겠다는 고심의 발로다. TSMC조차 3나노에 머무는 상황에서 허풍을 떤다는 촌평이 만만치 않았지만 비슷한 시기 미국 정부가 인텔에 10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할 것이라는 보도에 비춰볼 때 미국판 반도체 골기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더욱이 인텔은 난공불락 TSMC는 놔두고 삼성을 콕 지목해 선전폭을 날렸다. 일본의 반삼성 기치는 더 노골적이다. 일본 정부가 TSMC에 4조 원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착공한 구마모토 공장은 파운드리를 주력으로 삼았다. TSMC의 합작 파트너가 소니인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과거 삼성의 전자산업 맹주자료를 내준 소니는 현재 삼성의 숙적, 애플의 아이폰, 이미지 센서 전량을 독점하고 있다. 수조 원대 보조금을 발판으로 도요타, 소니, 소프트뱅크 등이 투자해 세운 라피더스도 홋카이도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다. 삼성 고객사는 여전히 퀄컴, 테슬라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갑자기 사방을 둘러싼 적군들이 그 물량마저 내놓으라고 위협하는 형국이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전쟁은 반중국 전선을 이탈했다. 기존 경쟁 구도는 완전히 포맷됐다. 결코 평화롭게 끝날 전쟁이 아니다. 유럽까지 참전하면 반도체판 제3차 세계대전이 터진다. 독일은 TSMC를, 아일랜드는 인텔을 이미 끌어들였다. 중국도 가만 앉아서 죽지는 않을 터 유혈낭자한 전투와 포연자욱한 교전이 끝나면 생사를 가른 새로운 질서가 태동할 것이다. 무엇보다 삼성전자의 대분발이 기묘하다. 과거 소니, 애플을 제치고 따라잡던 야성을 회복해야만 한다. 동시에 승자독식, 보조금 살포가 횡행하는 국가대항전에 기업들만 외롭게 놔둬서는 안 된다.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 모든 상황을 촘촘하게 점검해야 한다. 예, 이 마지막 말이 가장 가슴에 와닿습니다. 보조금 살포가 횡행하는 국가대항전이라는 겁니다. 이 반도체 산업이 기업이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 지금 너무 아니랍니다. 큰일 난 것 같습니다. 미래 산업의 쌀이라는 그 기치 아래 반도체와 뭐 2차 전지와 우리가 세계 산업을 선도하는 신산업에 많이 투자하고 능력이 있다고 좀 긍정적으로 많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봤는데 최근에 이제 자세히 내용을 듣다 보면 그 미국이 견제를 시작하면 금방 무너지잖아요. 일본도 그래서 한번 무너졌다가 30년 만에 지금 살아나려고 노력하는 건데 미국이 만약에 일본과 손을 잡고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기 시작한다면 금방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용인이 꿈꾸고 있는 L자형 반도체 벨트, 뭐 여기서 삼성 국가선단하고 그다음 원삼의 SK 하이닉스 단지를 비롯한 이 모든 플랜은 용인시가 혼자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거대한 국가 사업입니다. 결국 국가가 나서야 됩니다. 삼성 반도체가 살아나려면 국가가 키워야 되고요. 하이닉스가 살아나려면 국가가 키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너무 국가가 좀 힘을 쓰지 않고 있다. 각자 도생 뭐 이런 분위기가 너무 많이 느껴져서 참 걱정입니다. 물론 저는 이제 용인에서 일을 하고 있고 용인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원삼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사하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 산업이 부흥하면서 인구가 몰리고 그거로 인해서 토지의 가치가 올라간다. 뭐 이런 기본적인 틀 속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안이다 보니까 이렇게 올리게 됐는데요. 물론 사태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의 그 윤석열 정권은 절대로 이런 신산업을 밀어주는 힘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